건강한 하루를 위한 필수 루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소변을 볼 때 불편하고 혈뇨가 나오거나 갑작스럽게 심한 옆구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몸속에 돌처럼 딱딱한 결석이 생기는 질환, 요로결석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 요로결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원인은 무엇인지,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 비뇨의학과 전문의 노주환 선생님과 함께 요로결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노주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요로결석 많이 들어본 좀 익숙한 질환이긴 한데요.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요로라는 말 그대로 소변이 만들어지고 배설되는 길, 그러니까 신장, 요관, 방광에 결석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집안에는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상하수도가 존재하는데요. 사람의 몸도 이와 비슷한 구조이고 하수도에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막히는 현상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서는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서 조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흔한 질환임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럼 요로결석을 세부적으로 좀 나눠보면 결석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좀 달리 부르는 건가요? 네, 신장의 집합계, 요관, 방광 및 요도 등 소변이 만들어져서 배출되는 장기들을 요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 등으로 불립니다. 네. 그러니까 신장에도 생길 수 있고 요관, 요도, 방광에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느 부분에 가장 좀 흔하게 많이 생길까요? 네, 요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신장 내 집합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신장 내에 위치했던 결석이 소변을 타고 내려오다가 좁은 요관에 걸리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므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 중에는 요관에 있는 결석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특별한 증상 없이 신장 내 결석이 커진 경우도 있고 방광 내 결석이 생겨서 방광을 자극해서 빈뇨 등 소변 보는데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흔한 질병이라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요로결석에 걸릴까요? 요로결석의 발병률은 국가, 지역, 인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서구의 경우 평생 유병률이 1에서 15% 정도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10명에 1명 정도 보이는 흔한 병이고요. 발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요로결석 환자 수는 총 46만 6,082명이었고요. 지난 5년간 환자는 8.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요로결석이 통계적으로 주로 나타나는 성별이나 연령대나 계절 이런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요로결석은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두세 배 더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45세 이하 젊은 연령층보다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겨울이나 가을처럼 추운 계절보다는 봄이나 여름처럼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는 더운 날씨에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네. 자,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 확인해보고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볼게요. 칼슘과 수산. 칼슘과 수산이 요로결석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 요로결석은 소변 속에 칼슘과 수산이라는 결석 성분이 뭉쳐져서 생기게 됩니다. 원래 콩팥에서 정상적으로 소변 속에 칼슘과 수산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 수산과 칼슘이 과도하게 뭉쳐지면 돌덩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석 성분이 뭉쳐서 돌덩이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결석이 뭉치게 되는데도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맞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결석이 뭉치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칼슘과 수산이 소변 속에 과도하게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식생활 속에서 칼슘과 수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섭취하거나 짜게 먹게 되면 소변 속에 칼슘과 수산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농도가 높아져서 예를 들어 비커 같은 곳에 소금을 계속 넣게 되면 넣다가 굳어지는 결정이 생기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체내에 수분이 적은 경우입니다. 체내에 수분이 적으면 소변이 농축이 되는데요. 농축되면 녹아있던 결정이 더 녹지 못하고
나오게 되고 결석이 생기더라도 소변량이 적으니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석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인 구연산 같은 것이 체내에 부족한 경우에도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원인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결석이 생기는 게 식습관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물을 적게 먹는 습관이 결석 형성과 가장 연관성이 많습니다. 또한 짜고 매운 음식이나 육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서 요로결석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오렌지, 귤 등 시큼한 과일은 구연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여성보다 남성이 두세 배 더 많이 걸린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식습관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남성에서 기름진 음식, 음주 등 결석이 잘 생기는 생활 습관이 더 흔한 이유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밖에 간의 수산대사에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의 영향도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이 밖에 요로결석 고위험군 어떻게 따로 있을까요? 네,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대사장애 환자에게도 잘 오고요. 통풍 환자에게도 잘 발생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같은 겨울철보다는 좀 봄이나 여름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더운 날씨에 요로결석이 더 잘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예, 아무래도 소변 내에 어떠한 물질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땀 배출이 많을 경우 아무래도 요농축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 배출량이 많은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결석이 많이 발생하지요. 또한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햇볕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비타민 D3 형성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소변 내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므로 결석의 위험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대 통증. 그러니까 요로결석의 통증이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매우 심한 건가요? 예, 의학계에서 손꼽는 3대 통증의 원인은 출산, 급성체수염, 요로결석입니다. 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인데요. 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가장 흔한 것은 옆구리, 등 쪽에서 통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증은 결석 자체가 유발하는 건 아니고요. 임신한 산모가 배가 부르다고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출산을 위해서 자궁이 수축할 때 통증이 오듯이 결석도 소변의 흐름을 방해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관 등의 근육이 수축하면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때의 통증은 흔히들 말씀하시는 산통 이상의 엄청난 통증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예, 다른 현상으로 혈뇨도 매우 흔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네. 혈뇨 소변을 보았을 때 소변은 빨갛게 보입니다. 방광결석일 경우에는 빈뇨, 급박뇨, 배뇨통 등 하부요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구역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요로결석이 있다고 해서 열이 나진 않지만 세균 감염이 같이 일어나면 고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통증은 부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하부요관에서는 소변이 불편한 배뇨통이 특징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네. 또 통증이 상대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신장결석은 소변의 흐름을 막지 않아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치료를 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큰 수술을 초래하거나 폐혈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뒤따를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 있으므로 통증의 유무만으로 치료를 결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부위에 따라 통증의 정도가 매우 다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무증상이어서 본인은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검진 이런 걸로 발견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장에 결석이 존재하더라도 소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요로결석이 발견이 됐다면 무조건 바로 제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관찰해 볼 수도 있을까요? 요로결석의 치료 결정 과정은 결석의 위치, 크기, 증상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네. 통증이 잘 조절되고 결석의 크기가 작아서 자연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연 배출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증, 혈뇨, 발열 등 증상을 동반하는 큰 결석은 바로 제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네.
그럼 치료를 미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거해야 하는 결석인데 그냥 둘 경우 신부전증 등 좀 큰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요로 결석으로 인해서 요류의 장애가 생기면 수신증이 생기고 지속될 경우에는 신장의 기능이 나빠져서 결국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세균에 감염된 감염석일 경우 요로 감염을 초래해서 고열을 동반할 수 있고 심하면 폐혈증으로 진행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기 전에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럼 우선은 요로 결석을 진단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네, 요로 결석은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신체 검진, 소변 검사,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합니다. 요관 결석이 의심되는 환자는 등 쪽 부위를 두드리면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로 감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소변 검사상 소변 내 백혈구가 증가한 녹뇨와 세균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단순 요로 촬영으로 결석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단순 방사선에 보이지 않는 결석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요관 결석이 골반뼈에 가려질 때도 있고 대변이나 다른 장기로 가려져서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판독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나요? 네, 요로 결석은 주로 초음파로 검사할 시에 약 70에서 80%가량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4mm 이하로 작거나 요관 깊숙이 있는 결석의 경우에는 초음파로 찾아내기 어려울 수 있어서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CT 촬영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요로결석으로 진단이 됐다면 이제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요로결석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요로결석의 치료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대기요법으로 결석이 자연히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고 해서 체외에서 초음파 충격파로 몸 안에 있는 결석을 빼는 치료가 있고요. 세 번째는 몸 안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치료하는 내시경적 결석 제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석 제거술은 크기 및 위치에 따라 내시경이 아닌 다른 수술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결석이 좀 자연히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는 방법이 가장 쉽고 또 간단한 방법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느냐 이걸 것 같아요. 무작정 기다렸다가는 사실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환자가 어떤 상태일 때 결석이 좀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 볼 수 있을까요? 네, 만일 결석의 크기가 4mm 이하면 90%는 자연 배출이 될 확률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 배출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로 이걸 대기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분을 많이 섭취시키고 줄넘기나 달리기를 하도록 해서 요로결석이 소변으로 빠지게끔 합니다. 하지만 결석의 크기가 4mm보다 크기가 클 경우에는 개인 병원에서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통한 시술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결석이 작으면 저절로 좀 빠지도록 유도를 해보는 거고요. 하지만 5mm 이상이라면 체외 충격파 쇠석기, 그러니까 장비로 시술을 한다는 건데요. 자, 체외 충격파 쇠석술,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체외에서 높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발생을 시켜서 결석 부위에 집중적으로 쏘아서 작은 가루로 부순 뒤에 결석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식입니다.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며 피부 절개나 마취가 필요 없고 출혈, 통증이 거의 없고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에게도 부담이 가지 않는 치료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한 번으로 결석이 배출될 수도 있지만 결석의 성분에 따라서 몇 차례의 쇠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시경 시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위내시경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시경 끝에 카메라도 있고 조명도 달려 있습니다. 다만 직경이 4mm에서 5mm 정도로 아주 가느다란 내시경인데요. 볼펜보다 더 가늘게 보입니다. 좌우로 회전하면서 요관을 타고 콩팥까지 진입합니다. 네. 직경 2에서 3cm 되는 결석을 레이저로 부수고 그물망으로 잘게 쪼개진 결석을 끄집어냅니다. 네. 자, 근데 혹시 이런 수술적인 요법 말고 약물로 뭔가 요로 결석을 잘 배출하는 방법 이런 건 없을까요? 네, 약물 치료는 결석의 배출을 돕는 보조요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약물의 경우 소변이 내려오는 즉 요관을 확장시키고
요관의 움직임을 억제시켜서 결석의 배출을 도와주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로결석은 크기나 위치,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이 좀 달리 적용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재발 가능성도 짚어보겠습니다. 결석을 제거한 후에 재발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요로결석은 재발이 잦은 질환입니다. 요로결석을 한 번 앓은 환자는 10년 내 재발 확률이 50% 이상이므로 예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근데 재발이 돼도 같은 치료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재발한 결석도 크기와 위치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들이 결정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로결석, 오해와 진실. 자, 세 번째 키워드에서는 요로결석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을 좀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요로결석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요로결석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맞을까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평소 비타민 C는 인체의 기능과 건강 유지를 위한 미량 원소인데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유해산소인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의 세포나 기관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몸에 비타민 C를 하루 1000에서 3000mg 정도 고용량을 복용하게 되면 많은 양의 수산염으로 인해서 신장에 수산칼슘성 결석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이었습니다. 비타민 C도 적정량을 복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다음 질문. 맥주를 마시면 요로결석 잘 빠져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맞을까요? 예, 맥주를 많이 마시면 소변이 갑자기 많이 생성돼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가설이 있는데 네. 실제로는 맥주를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탈수가 발생해서 결석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한 체중 증가라든지 맥주 내의 퓨린이라는 성분이 결석 형성을 더욱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맥주를 마시는 게 좋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실망스럽겠지만 결석을 빼내기 위해서는 굳이 맥주를 먹는 것보다는 물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맥주보다는 그냥 물을 많이 드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줄넘기를 하면 요로결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줄넘기 하면 이 결석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네. 요로결석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동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운동과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요관, 방광, 요도, 이 요로의 결석이 발생하는 요로결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재발 확률이 워낙 높은 질환인 만큼 또 예방이 최선이잖아요. 요로결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요로결석은 재발이 잦은 질환이므로 식습관 등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네. 하루 2리터 이상 충분한 수분 섭취로 소변이 농축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짜고 매운 음식과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 섭취를 피하고 오렌지, 자몽, 귤 등 구연산이 많은 시큼한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자주 요로결석이 재발한다면 결석의 성분 분석과 대사 검사를 통해서 결석을 만드는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복적인 재발로 고생 중이시라면 요로결석을 유발하는 그 생활 습관부터 고치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노주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